2026년 새해 첫 주식시장이 문을 연 1월 2일이었죠. 워닝 모테리얼즈라는 기업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 보면 보통 반도체 관련주가 또 올랐나 보네 하고 쉽게 넘어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요. 왜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그날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는지 그 이면의 진짜 이유들을 한번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단순히 좋은 회사 주식이 올랐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건 현장을 감식하는 것처럼 그날 시장에 흩어져 있던 여러 단서들이 있거든요. 재무 데이터, 수급 동향, 기술적 신호, 그리고 시장의 큰 흐름까지. 이걸 하나로 쫙 엮어서 그날의 급등이 필연이었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과정이 될 겁니다. 급등의 재구성,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단서부터 시작해보죠. 워닝 머티리얼즈, 이 회사의 정체가 뭡니까?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초고순도 특수가스. 특수가스요? 네. 반도체 웨이퍼 위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리고 깎고 또 씻어내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 수많은 종류의 가스가 쓰이거든요. 워닝 머티리얼즈는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특수가스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자료를 보면 암모니아나 아산화질소 같은 가스가 주력이고 전체 매출의 한 3분의 2, 약 66%가 여기서 나와요. 매출의 66%가 특수가스라는 건 결국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같이 웃고 나쁘면 같이 우는 구조네요. 운명이 반도체 산업 사이클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이 비즈니스의 본질이고 또 가장 큰 리스크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뭘 준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료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요? 반도체 가스랑 수소가 무슨 관련이 있죠? 자신들의 주력 제품인 암모니아 있잖아요. 이걸 분해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영리한 접근인데요. 지금 제일 잘하는 걸 활용해서 미래 에너지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부품사를 넘어서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을 꿈꾸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진화된 반도체, 예를 들어 HBM이나 GAA 공정에 필수적인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신규 가스 라인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건 현재 사업의 심화 버전이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탄소 포집 같은 ESG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고요. 정리하면 현재의 캐시카우는 더 단단하게 만들고 동시에 미래 성장 엔진을 새로 장착하는 투트랙 전략인 셈입니다. 현재와 미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전략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업의 체력을 한번 들여다보죠. 보내주신 2024년 12월 기준 실적 자료가 있는데 솔직히 좀 이상합니다. 매출액은 3,107억 원으로 전년보다 20%나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519억 원으로 무려 110% 넘게 폭증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매출이 꺾였는데 이익이 2배 넘게 뛰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경영 능력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까? 매출 감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익이 적게 남는 범용 제품 비중은 과감히 줄이고 마진율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거죠. 양을 포기하고 질을 택했다. 맞습니다. 힘든 시기에 오히려 이익 창출 능력은 극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에 체질 개선을 확실하게 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불안기에 이익을 지켜내는 능력이 진짜 실력이란 말이 있는데 그걸 증명한 셈이죠. 재무 건전성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으로 고가는 충분히 채워놨나요? 고간이 아니라 거의 철옹성 수준입니다. 자료에 나온 부채 비율이 21.23%인데 동종업계 평균이 80%를 훌쩍 넘는 걸 감안하면 이건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가까워요. 21%면 정말 낮은 거네요. 네, 반대로 자기 자본 비중은 8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자산의 80% 이상이 순수한 자기 돈이라는 뜻이에요. 재물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사업 구조도 탄탄하고 위기관리 능력도 뛰어나고 재무적으로도 완벽에 가깝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이 좋은 내용들이 왜 하필 2026년 1월 2일 새해 첫날에 한꺼번에 폭발한 걸까요?
드디어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날의 방아쇠는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주목하지 않으면 주가는 안 움직이죠. 1월 2일은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 기업으로 향하게 만든 세 개의 강력한 방아쇠가 동시에 당겨진 날이었습니다. 세 개나요? 네. 첫 번째 방아쇠는 외국인의 집중 매수였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24,900주를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어요. 잠깐만요. 24,900주. 물론 적은 양은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이 정도 물량이 시장을 뒤흔들 만큼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고 보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적인 물량의 크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바로 타이밍과 상징성입니다. 한 해 주식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새해 첫 거래일에 글로벌 자금이 올해의 주도주는 반도체다라고 선언하면서 그중에서도 이 기업을 콕 집어 매수했다는 시그널.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매수를 넘어서 시장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우리는 여기에 베팅한다고요. 아하, 물량의 크기가 아니라 그 행위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아쇠였다면 두 번째 방아쇠는 뭐였죠? 두 번째는 극심한 저평가라는 매력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말도 안 되게 싸게 거래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료에 나온 PER 주가 수익 비율이 11.40배인데 업종 평균이 거의 20배에 달했거든요. 거의 반값 세일을 하고 있었네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0.76배. 이게 1보다 낮다는 건 회사를 통째로 사서 모든 자산을 장부 가격대로 다 팔아치워도 오히려 돈이 남는다는 뜻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얼마나 외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증거죠. 그동안 반도체 불황이라는 안개에 가려져서 이 단단한 자산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와 이건 너무 싸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잠자고 있던 가치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수에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저평가라는 마른 장작에 외국인이 불을 붙인 격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불길에 기름을 부은 세 번째 방아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아쇠는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팩트였습니다. 아, 실적. 네, 우리가 앞서 분석했던 그 놀라운 실적, 전년 대비 110% 넘게 증가한 영업이익이 확정된 숫자로 시장에 각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좋아질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면 1월 2일을 기점으로 실제로 이렇게까지 좋아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주가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준 거죠. 외국인 매수, 저평가 매력, 그리고 확정된 호실적. 이 세 가지 펀더멘털 동력이 완벽한 삼중주를 연주했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의 세 가지 동력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결국 차트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날의 차트에는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어떤 기술적인 신호들로 기록되어 있었나요? 펀더멘털이 엔진이라면 기술적 분석은 계기판이죠. 그날 계기판의 모든 바늘이 일제히 붉은색 경고등을 켰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거래량의 폭증입니다. 아, 거래량이 터졌군요. 네, 전날에 비해 무려 487%, 거의 5배에 달하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건 단순히 몇몇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의 수많은 돈이 이 주식은 지금 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죠.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그 상승을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에너지가 함께 들어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신호는 박스권 돌파입니다. 박스권 돌파? 네. 오랫동안 특정 가격대에 갇혀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던 주가가 그 박스의 천장을 강력하게 뚫고 나갔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닫혀있던 압력솥 뚜껑이 마침내 열리면서 그 안에 응축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되기 시작한 것과 같아요.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폭발했다. 마지막 신호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신호가 활용점정입니다. 바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는 점.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차례로 교차하면서 완벽한 정배열을 만드는 현상인데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상승 추세로의 대전환을 알리는 가장 상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와, 그날 하루의 거래량, 추세,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기술적 신호가 모두 상승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킨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더멘탈의 삼중주, 이어 기술적 신호의 삼중주까지 그야말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날이었네요. 자, 지금까지는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기업 자체와 1월 2일 당일의 시장 반응에 집중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결국 더 큰 시대적 흐름, 거대한 바람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당시 이 기업의 도출 부풀려 준 거시적인 발현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항해할 수 없죠. 당시 워닉 머티리얼즈는 하나의 바람이 아니라 무려 4개의 강력권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위치했었습니다. 4개의 태풍이요? 네, 가장 거대한 태풍은 단연 HBM 수요 폭증이었습니다. 아, AI 반도체 혁명을 이끄는 핵심 부품이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당시 뉴스 헤드라인이 있네요. 워닝 머티리얼즈, HBM용 특수가스 공급 확대 소식의 급등.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청바지나 곡괭이를 팔던 회사와 같아요. 아하, 누가 금을 캐서 부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금을 캐려면 반드시 청바지와 곡괭이는 필요하잖아요. AI 반도체 시장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되든 HBM을 만들려면 워닝 머티리얼즈의 특수가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와, 그거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직접 금광을 캐는 위험 대신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길을 택했다. 바로 그 곡괭이 관련주로 주목받은 거죠. 다른 바람들은 어떤 게 있었죠? 두 번째 바람은 정부의 강력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정책이었고요. 과거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에 반도체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가 됐는데 워닝 머티리얼즈가 그 정책의 가장 큰 수혜기업 중 하나였죠. 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 소재 기업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된 게 세 번째 바람. 마지막으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이 회사의 신사업인 수소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것이 네 번째 바람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AI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4개의 테마가 모두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한 지점에서 만난 거군요. 맞습니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 당일의 수급과 기술적 신호, 그리고 거시적인 시장의 테마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한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 그게 바로 1월 2일의 10% 급등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보내주신 자료에 제시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이용하는 눌림목 매수 전략을 제시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가격대까지 명시하고 있네요. 네, 당시 분석 자료는 추천 매수가로 32,500원에서 33,500원 사이를, 목표가로는 1차 38,000원, 2차로는 45,000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주가가 31,000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엔 손실을 제한하라는 손절 라인까지 포함해서 명확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죠. 여기서 저희가 청취자분들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분석과 전략은 2020년 1월 2일이라는 특정 과거 시점의 자료에 기반한 복기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작년 이맘때 일기예보를 지금 다시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그걸 보고 오늘 우산을 챙길지 말지를 결정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현재 시점의 시장 상황과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판단하에 내려져야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과거 사례 연구를 통해 주가 상승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길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2020년 1월 2일 워닝 머티리얼즈의 주가 급등은 첫째, 반도체 업황 회복에 베팅한 외국인의 상징적인 매수세가 방화세를 당겼고, 둘째, PBR 0.76배라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가 매력적인 장장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전년 대비 110%가 넘는 경이로운 실적이라는 기름이 부어지면서 불길이 타올랐죠. 여기에 거래량 폭증, 박스권 돌파, 골든크로스라는 기술적 순풍이 더해졌고 이 모든 것은 AI 반도체 성장과 소부장 국산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태풍의 눈 안에서 벌어진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기업의 주가 급등 형상을 다각도로 재구성해 보니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추리 소설을 읽는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 기업을 지켜볼 때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지 생각할 거리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많은 층위의 이유들로 얽혀 움직이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 기업의 미래 가치는 과연 지금처럼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파도에 몸을 맡기는 서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사업 같은 신사업이 완전히 새로운 동력이 되어서 파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변신하게 될까요? 아, 서퍼냐? 항공모함이냐? 네, 서퍼일 때와 항공모함일 때의 가치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 변신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이 기업을 지켜볼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